안녕하세요.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 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모발이식을 받기를 원해서 이제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게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모발이식을 절대 해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의사의 시술을 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환자들은 정말 수술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모발 이식을 하시는 의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약간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뒷머리가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뒤쪽에 채취할 머리가 정말 거의 없이 남아있지 않은 정말 심한 탈모인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 해도 별다른 이미지에 큰 변화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뒷머리까지도 비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정말 수술한 그 부분이 오히려 후회가 될 수 있을 그럴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뒷머리가 절대적으로 채취가 불가능하다면 이식을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수염이나 채모에서 채취를 해서 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차선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남자분들보다 원래 정상적으로 모발 밀도가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또 머리를 또 길게 유지를 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남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수술 후 밀도가 낮더라도 뒷머리 부분이 그래도 커브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여자분들은 조금이라도 더 채취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식 부위와 또 채취 부위의 그 비율, 그 정도의 균형성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조차 만족을 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여자분의 경우에도 이식을 저희가 절대 권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경우인데요. 수술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이 비현실적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뒤에 모발을 채취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있긴 한데 이 양으로는 지금 현재 탈모의 상태를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런 수준까지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적인 부분들을 훨씬 더 모양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그쪽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취사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너무 모발 이식에 대한 환상이 크신 거죠. 모발 이식을 하면 나는 정상적인 그런 모습을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발을 쓰셨던 분들은 이제 가발이 워낙 좋죠. 거의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에 익숙해진 분들은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내가 가발을 벗을 수가 있고 가발을 썼을 때와 같은 그런 완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분들의 경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기대감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행여나 너무 비현실적인 실제 우리가 수술을 해서 이룰 수 있는 결과의 그 수준하고 너무 정상적인 부분까지 기대를 하시는 부분들의 괴리가 만약에 크게 생긴다면은 수술 후에 분명히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물론 이제 수술을 하신 분들의 그런 경우 케이스들을 비포 애프터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긴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모발 이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취를 하는 뒷머리의 밀도가 낮아서 채취량이 적다거나 또는 모발이 원래 선천적으로 가늘어서 충분한 볼륨감을 만들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모발 이식을 해서 어느 정도의 모양을 개선을 시킬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완벽한 볼륨감들을 만들기는 어려운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의 경우는 신체 이형 질환이라고 해서 Body Dysmorphic Disorder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질환은 약간 자기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잘못된 그런 편향된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경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탈모도 아니고 다른 뭐 얼굴의 전체적인 비율이라든지 모양 이런 것들이 다 괜찮은 분인데 본인은 본인의 모습에 대해서 약간 삐뚤어진 편향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예를 들자면은 본인의 이마가 너무 넓어 보여서 이마를 헤어라인을 내려서 이마를 좁히고 싶다라고 오신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마의 넓이를 측정을 해보고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이마가 넓지를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마의 넓이를 이제 수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여기 눈썹 사이 여기에서부터 헤어라인 가운데까지 이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동양인의 기준이 보통 5.5에서 6cm 사이의 이마 넓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상담을 오신 분은 한 5cm가 조금 더 돼요. 5.5cm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넓이였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볼 때는 이마가 넓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마를 더 좁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1cm 이상 이마를 더 좁게 만들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체 이형 질환의 한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굳이 정상적인 모습을 나는 이게 내 모습에는 정상이 아니야 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그것을 개선시키려고 약간은 집착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모발이식보다는 오히려 정신과적인 그런 도움들을 받아서 본인의 이미지에 대한 그런 인식들을 개선을 시킨다면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설령 저희가 수술을 해서 헤어라인을 내려드리더라도 또 만족감이 그렇게 100% 충족이 되질 않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더 넓어 보이나? 또 안 그러면 가운데 헤어라인이 내려오게 되면 옆에 부분이 넓어 보이나? 이렇게 자꾸 다른 부분들로 이게 확산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저희가 모발 이식을 하기보다는 약간 다른 그런 정신적인 또는 생각의 그런 전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담을 받으시기를 일단 먼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관적인 그런 입장에서 본인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관점, 제3자의 관점에서 본인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 그런 생각의 전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 첫 번째는 뒤에 채취할 머리가 거의 없는 도너 디플리션의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 비현실적인 그런 기대감, unrealistic expectation을 가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 이형 질환, 그리고 body dysmorphic disorder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absolute contraindication,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술을 권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은 모발 이식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들보다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의 그런 조언을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